아, 뭐하고 놀지? 월간 맨몸 운동 3호로 시작합니다. 3월부터는 연습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동작만 연습을 하면서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플란체를 합니다. 2월 동안 나름 운동을 해서 그런지 충분한 휴식 후에 동작을 수행하면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느낌입니다. 다만 요통이 있어서 땅콩볼 덕을 보고 있습니다. 3월 2일은 첫 번째 고급턱 높이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스트레들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휴식 기간이 짧은 건지 허리에 있는 약간의 통증 때문인지 퍼포먼스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스트레드를 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3월 3일은) 달랐습니다. 힘이 있을 때 스트레드를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스트레드를 하고 보니 좀 더 기본적인 동작으로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고고턱까지 가지 않더라도 턱을 제대로 유지해서 필요한 근력을 좀 더 늘리는 연습 방법을 가져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턱이 힘들어졌을 때 기울이기를 했는데 코어 쪽보다는 전방 삼각에 자극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3월 4일은) 플란체 훈련을 하기 전에 뒤차기 하는 걸 찍었습니다. 복근 훈련만 집중하면 앞과 뒤의 불균형으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라도 생각이 나면 수시로 뒤로 다리를 차줍니다. 실제 발차기를 한다기보다는 길이끈을 최대한 쓰면서 다리를 편 상태로 뒤로 들어올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디스크 환자들이 해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날 역시 스트레들로 시작해서 좀 더 낮은 부하로 운동을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강도 차이에 따른 전체 볼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도를 낮춰서 더 오래 훈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푸시업바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 폼롤러에 발을 올려서 높이를 맞추고자 했습니다. 어깨가 털려서 앞으로 몸이 기울어졌을 때 팔 힘이 많이 빠졌다면 꽤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 폼롤러를 쓰다 보니 요령이 생겼고 발 높이가 더 높아진 게 훈련에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깨의 전인 하관과 코어 쪽 할로우 바디를 늘 신경 쓰려고 하지만 혼자서 훈련하다 보니 잘 되고 있는지는 영상을 봐야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자세의 지속 시간과 푸시업 바를 쥐고 있는 전완근에 오는 부하를 느끼면서 기울이기의 깊이를 적절히 조절했습니다. 너무 깊게 넣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3월 5일은 발차기와 샌드백 치기에 꽂혀서 상대적으로 플란치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폼롤러 위에 있는 발을 하나씩 떼는 등의 조금씩 뭔가를 더 해도 볼까 고민이 자꾸 생깁니다. 저에겐 워낙에 성취가 더디고 그 확인이 어려운 동작이다 보니 욕심은 자꾸 나고 욕심 부리면 더 더뎌지는 걸 잘 알기에 가끔씩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와, 이 자세는 생각보다 상당히 꼴불견이네요. 이럴 땐 엉덩이 높이를 좀 낮춰서 기울이기를 좀 더 앞으로 빼주는 게 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월 7일) 일요일은 1주차 플란체 마지막 날입니다.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꾸준히 있어서 땅콩볼로 열심히 풀어줬습니다. 추가로 폼롤러도 사용해주니 통증이 가시네요. 오른쪽 전방 삼각에 힘이 유독 더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약 일주일가량을 했지만 기량이 그렇게 늘었다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시간이 좀 지나니 오른쪽 척측 수근 굴근이 시큰거리는 게 있고 요통이 생기네요. 아직 근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고 자세가 부정확해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리가 안 갈 정도로 꾸준히 더 해주는 수밖에 없겠다 싶지만 내일부터는 한 주간 프론트 레버를 할 계획입니다. 아예 다른 근육을 쓰는 건 아니기도 하고 집중도가 덜해질 테니 통증 부위들이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3월 9일부터) 프론트 레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요통이 있어서 트레이닝 전 땅콩볼을 사용해 기립근과 주변 근육들을 잘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프론트 레버를 철봉에서 하면 시작 시 조금의 반동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풀 자세를 잡을 수 있긴 한데 딥스바를 이용하니 전혀 다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내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근력을 쌓아갈 생각입니다. 우선은 고급턱에서 골반이 높이는 것과 두 발을 동시에 미는 동작이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진행합니다. 굳이 안 되는 자세를 억지로 하다가 부상이 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매 순간 겸손하게 스스로를 인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요통이 많이 가라앉고 팔에서부터 흉근까지 이어지는 자극들과 복직근의 기분 좋은 뻐근함이 느껴집니다. 등도 전반적으로 자극이 들어갑니다. 벤치에 다리를 올리고 버티니 대퇴 이두근에서도 자극이 느껴지네요. 승모에 과한 자극이 느껴져서 동작을 마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자주 부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은 녹화 버튼을 잘못 눌러서 운동한 걸 많이 날렸네요. 방문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버티는 걸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3월 10일은) 네거티브로 시작해봅니다. 복직근과 정거근에 자극이 잘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삼두근의 근육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란체를 할 때에 비해 요통이 거의 사라진 느낌입니다. 등은 전반적으로 묵직하게 근육통이 느껴지네요. 부상 전 높은 철봉에 매달려서 할 때에 비해 수행 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싶습니다. 거의 처음 연습할 때와 다를 것 없는 수준으로 내려왔네요. 여기가 제 시작점인 걸 인정하고 차근히 하려고 마음을 계속 다잡습니다. 조급증이 올라오지만 그래봤자 훈련에 방해만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탁 하고 터질 때까지 기본기에 충실하겠습니다. 벤치에 발을 올리는 목적은 부하를 줄여서 실패 지점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체에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는 생각지 못했던 효과를 덤으로 얻고 있습니다. 삼두가 하도 털려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강배근과 대원근, 후면 삼각근은 상체의 수평을, 복직근은 골반을 당겨서 몸의 전체 수평을 잡아주며 삼두근 장두는 프론트 레버시 발생하는 회전력을 감당하고 어깨 관절의 안정화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프론트 레버 훈련 1트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 탓에 삼두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요약하자면 삼두는 프론트 레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과 비례하는 힘을 쓰게 됩니다. 레버 상태에서 몸을 트위스팅 해주면 전거근에 자극이 들어가는 게 확실히 잘 느껴지네요. 그 외에도 손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통증이 살짝 있어요. 프론트 레버를 마치고 잠깐 쉬는 동안 플란체를 해봤습니다. (3월 11일은) 좌측 승모근 통증을 강하게 느끼며 깼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땅콩볼로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최대한 좌측 승모근이 늘어날 수 있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주니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오늘은 디로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2일) 어제는 부상이 느껴져서 쉬었더니 셔트에서 다리를 좀 더 펼 수 있는 느낌입니다. 부상 부위는 땅콩볼로 아주 조져버렸더니 아팠던 느낌이 전혀 없네요. 운동을 하면서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상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게 시간은 잘 가는데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 관찰해야겠습니다. 어찌됐건 목은 여전히 뻐근한데 승모근 통증이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힘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벤치에 다리를 올려서 낮은 부하로 훈련을 이어가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프론트 레버를 했을 땐 이 방법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풀 프론트 레버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훈련을 했다면 지금은 풀 프론트 레버를 위한 힘들을 차근히 모으는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쉬지 않고 운동을 하면 점점 피로가 쌓이고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운동은 안 된다 싶을 때 하나 더 땡기면 실력이 는다는 말도 있지만 제대로 된 자세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본인 피지컬 컨디션에 맞는 레벨의 동작을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와 필요 근력에 대해서 언제나 충분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2주에 한 풀업들은 자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개수 채우기만 생각했습니다. 본업이 좀 더 바빠졌고 지속적인 요통과 승모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차라리 한 일주일을 내리쉬면서 디로드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컨디션에 맞는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을 피해가는 과정 또한 효과적인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 무리하게 스트레이트 플란체를 시도하다가 어정쩡하게 계속 아프던 허리가 꽤 심각한 수준의 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덕분에 요통 관련 공부를 좀 더 집요하게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는 법을 하나씩 더 익힐 수 있었습니다. 요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운동을 더 해서 풀릴 게 아니라 판단되어 운동량을 줄입니다. 스트레칭을 해도 허리에 계속 긴장이 유지가 되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이어집니다. 오래 앉아서 일을 하기도 하고 최근 한 운동들이 복부와 허리에 과부하를 주기도 해서 거기에 엉덩이 기억 상실증까지 겹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은 허리에 부담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지 않는 복싱 연습을 더 늘렸습니다. 복싱은 크로스핏이나 킥복싱 몇 달 다니면서 맛본 게 다인데 최근 유튜브를 보면서 원투랑 훅, 위빙 더킹 같은 걸 차근히 다시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도 이번 달부터 영상을 좀 섞어볼까 하다가 편집하는 시점에서 다시 그 영상들을 보니 너무 흉해서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가 자연스러워지면 그땐 누가 말려도 영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위빙 더킹을 하다 보니 대둔근에 자극이 느껴지며 허리 통증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왼쪽으로 더킹을 할 때 왼쪽 엉덩이에 자극이 특히 많이 들어가면서 허리에 가던 부담이 분산되는 느낌.
집에 있는 중량을 이것저것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무게 드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데 하체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복싱 더킹을 하고 싶었는데 무게가 무거우니 카포에라의 에스키바 자세를 어정쩡하게 잡게 되어 버렸네요. 벗는 것까지가 운동입니다. 중량을 들고 더킹 위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요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깜짝 놀랐네요. 물론 아직은 근육이 100% 낮지 않았지만 한시적으로나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것에 의의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수시로 집에 있는 안마의자로 온열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엔 냉찜질로 염증을 잡아주는 게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엔 온열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저 상태의 덤벨 한쪽 무게가 10kg 정도가 되는데 저걸 들고서 이상한 자세로 위빙 더킹을 하다가 내려놓고서 다시 위빙 더킹을 하니 훨씬 자세가 잘 잡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바닥에 무게를 실는 느낌이 훨씬 더 정확해졌다고나 할까요? 컨트롤이 가능한 무게와 대둔근에 자극을 주기 위한 부하의 타협점으로 한쪽에 5kg씩 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해도 복싱을 한다기보단 복싱 비슷한 자세를 따라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심지어 자세가 정말 좋지 않죠.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만 어서 능숙해지고 싶네요. 아무튼 3월은 거의 통증을 달고 살았네요. 그래도 바빠도 아파도 꾸준히 공부하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네요. 다음 달에 만나요. 그때까지 No excuses.